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거실은 늘 비슷한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이보리색 소파에 아빠가 반쯤 기대 앉아 있고 TV에서는 뉴스 자막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둔 채 회사 메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요즘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냐?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또 뭐 나갔어요? 뭐가 또 나가긴? 다 나가지. 세금에 인건비에 거래처 챙길 것도 있고 남는 게 없어.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듣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아빠는 사업을 합니다. 거래처 전화가 자주 오고 주말에도 약속이 많습니다. 가끔 사무실 앞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 직원들이 인사를 깍듯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빠가 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명절이면 선물도 여러 개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넉넉해 보이는 집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만큼은 늘 어렵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고 용돈을 더 달라고 말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저는 카페 마감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사에 입사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방 책상 위에 통장과 노트북을 펼쳐두고 적금 만기 금액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숨이 트이겠구나 싶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빠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해? 적금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괜히 책상 위를 힐끗 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금 여유 좀 있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아빠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정리해야 할 게 생겼어. 한 1,000만 원 정도.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응. 잠깐이야. 다음 달이면 바로 들어올 돈 있어. 그때 바로 줄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빠는 약간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지금 설명해도 너 이해 못해. 그냥 잠깐 돌리는 거야. 엄마는 알아요? 괜히 엄마까지 알 필요 없어. 걔는 괜히 걱정만 한다. 아빠 말은 단호했지만 설명은 없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덧붙였습니다. 부담되면 말해. 아빠가 다른 데서 알아볼게. 그 말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이체를 했습니다. 송금 완료라는 글자가 뜨는 걸 보는데 마음 한쪽이 묘하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진짜 금방 정리할게.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엄마가 반찬을 놓고 있었고 아빠는 뉴스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장난 아니다. 숨 막힌다 진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왜? 저번에 빌려가신 돈은요? 아빠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이번 달은 좀 애매해.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준다고 하셨잖아요. 아빠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니,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너도 회사 다니니까 알 거 아니야. 그 말에 더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괜히 제가 돈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거실 식탁 위에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편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뭐야? 종이 위에는 간병 서비스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아프신 건 아닌데. 저도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아빠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줄여야지. 나도 계속 이렇게는 못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계약했다는 거지? 보증금이 모자라? 얼마나?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빠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번 집은 꼭 잡아야 돼. 조건 좋아.
오빠가 조금만 보태주면 돼. 사진 속 집은 새로 지은 빌라였습니다. 보증금도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일부 넣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빠의 답장은 이랬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다시 얘기하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아빠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부족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아빠를 바라보다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왜 또? 그 집, 꼭 아빠가 도와줘야 돼요? 아빠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계약을 이미 했다잖아. 어쩌겠어. 가족인데.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장남이잖아. 안 하면 또 말 나온다. 그 말 속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묵직한 게 하나 쌓였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너 혹시 아빠한테 돈 빌려준 거 있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카드값이 이상해. 어디에 쓰는지 말을 안 해.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불안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000만 원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보증금 이야기는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아빠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 분위기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엄마는 식탁에 앉아 있고 아빠는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게 맞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계약을 이미 해놓고 이제 와서 보증금이 모자라다고? 엄마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잠깐 침묵. 그리고 아니, 못한다고. 그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알아볼게, 내가 맞춰볼게 라고 하던 사람이 못한다고 말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빠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길래 그래? 아빠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처음 말한 금액이 아니야. 계약금 넣고 나서 추가로 더 필요하대. 엄마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라고 했는데.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알림창에 숫자가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아빠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아빠는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통장 여러 개가 펼쳐져 있었고 출금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들어갔습니다. 아빠, 아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 말고도 다른 데서 돈 빌린 거 있어요? 아빠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왜 궁금해? 그냥 궁금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여유 있게 굴러가는 거 아니야. 돌려막는 경우도 있어. 그 말이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돌려막는 경우도 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돈도 아빠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너한테 손 벌린 거 나도 자존심 상했어. 그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빠가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계약을 이미 해놨다는데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화가 올라왔습니다. 왜 항상 아빠예요? 왜 항상 아빠가 메꿔야 돼요? 아빠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첫째이니까. 그 집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 집까지 말 나온다. 그 말이 이해는 됐지만 납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000만 원은 단순히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이미 어디론가 들어가 버린 돈이었습니다. 아빠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보증금이 아니라 이미 다른 데까지 번져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의심은 며칠 뒤 더 분명한 숫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등을 기대지 못한 채 앞으로 조금 숙이고 있었고, 엄마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도 괜히 소리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때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은행 다녀왔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아빠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볼 게 있어서. 식탁 위에는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손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뭐래? 아빠는 봉투를 접어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연장하라고.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뭘?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말했습니다. 대출. 그 단어가 너무 담담하게 나와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대출? 아빠는 시선을 피한 채 답했습니다. 사업 자금이야. 잠깐 돌린 거라고. 엄마가 곧바로 되물었습니다. 집은 아니지? 아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먼저 입이 열렸습니다. 집 담보예요? 아빠가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크게 잡은 건 아니야.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아빠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리하면 돼. 정리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아빠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위로 메시지 알림이 스쳤습니다. 이번에만 더 부탁해. 발신자는 고모였습니다. 저는 아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 해요? 아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래.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반복됐으니까요.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보증도 서준 거 있어요? 아빠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얘긴 또 어디서 들었어?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있는 거죠?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결국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 번. 큰 건 아니야. 그 말이 전혀 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기를 집어들고 숫자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탁탁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엄마는 싱크대 앞에 그대로 서 있었고 물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바닥이 아주 조금씩 기울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1,000만 원은 이제 작은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집담보, 대출 연장, 보증.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아빠는 늘 말해왔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말이 우리를 지켜주는 말인지 아니면 계속 묶어두는 말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그날도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해.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못한다고.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또 해주게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집이 다른 집의 문제까지 같이 떠안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며칠 뒤 저는 은행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는 단순한 안내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이었고 저는 회사 건물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잠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땡땡씨 되시죠? 네,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상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담보 설정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담보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요.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동 명의.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네, 가족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서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벤치에 앉아있는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연체가 된 건가요? 현재 일부 상환 지연이 발생해서 안내드린 겁니다. 지연. 그 단어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곧바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아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전화? 담보 설정이 공동 명의라고. 잠깐의 침묵. 아빠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공동명의? 저는 아빠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제 이름 들어가 있어요? 아빠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식상 그렇게 해둔 거야. 문제 될 거 없어.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상환 지연이라던데요. 아빠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깐 늦어진 거야. 이번 달에 정리하면 돼. 엄마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아빠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할까봐.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걱정 안 하게 하려고 말 안 한 거예요?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빠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너한테 피해 가게 안 한다고 했잖아. 저도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피해잖아요. 그 말이 거실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돼? 아빠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아. 그 말이 이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냐고요? 아빠는 결국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은 그 안에서 너무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보증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아빠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사업이 한 번 꼬이니까 다 엮여버렸어. 그 말이 솔직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변명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벽에 기대 서 있고 아빠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아빠가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금방 메꿀 수 있을 줄 알았어. 한 번만 도와주면 정리될 줄 알았고. 그게 계속 이어질 줄은 몰랐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식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계속 책임지려 했고 그 책임이 점점 커졌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책임 안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빼주세요. 아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그 말이 가장 솔직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통장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동산 앱을 켜봤습니다. 집을 지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 이름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그 선택이 눈앞에 놓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말에 묶여서 멈추지 못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그 멈추지 못한 선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